공시가 현실화 계획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노원구, 관악구, 마포구, 광진구, 그 용산구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적게는 255%부터 많게는 634%까지 10년에 뜁니다. 1가구 2주택 이거는 1000%까지 넘게 뛸 수 있다. 이게 어느 만큼 세금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서민들 또 중산층에 대해서는 완화하는 게 필요하다. 공시가격 현실화 자체가 굉장히 편가르기, 표를 의식한 정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70%는 이번에 세금 혜택이 30%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혀 혜택이 가지 않고 그거는 폭등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표풀림 정책이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혹시 잘 모르시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이번에 그 공시가 현실화 계획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전반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90% 하겠다 시가에. 그다음에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2035년까지 하겠다 이렇게 뭐 전체적인 프레임이고요. 다만 이제 6억 원 이하는 단계별로 0.05%씩 세율을 인하해서 좀 혜택을 주겠다는 주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변의 여러 뭐 시민들 또 국민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국민자금 세금 폭탄이다. 국민 어떤 잡는 세금 폭탄이다. 예. 거기에 아울러서 편법을 동원한 실질적 정세다. 또 가렴주구 정책이다. 세금을 딸딸 걷는 가렴주구 정책이다. 그다음 공시지가별 세금 폭탄이다. 이런 그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시민들이 아우성이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공시지가 현실화를 통해서 정세를 한다. 또 보여주기식인 어떤 정책이다 이런 평가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그러면 현실화가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이냐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총액으로 보면은 올해 아마 보유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합쳐서 6조 6천억 정도 될 겁니다. 2030년에 현실화되면은 10조 원이 훨씬 늘어난 2배 이상 뛴다. 그다음에 그게 막 우리 손에 와 닿지 않기 때문에 이 아파트별로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노원구, 관악구, 마포구, 그 광진구, 또 그 용산구 이렇게 쭉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적게는 255%부터 많게는 634%까지 10년에 뜁니다. 네. 그러면 연 평균 25%에서 60%까지 뛰기 때문에 이게 징벌적 가세다. 네. 이것은 1가구 1주택만 해당된 겁니다. 1가구 2주택 이거는 1000%까지 넘게 뛸 수 있다. 네. 이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한 예. 점은 공시지가가 과연 90%가 현시가의 90%가 정당한가? 그 기준은 어디서 가져왔는가? 네네. 국토연구원이 조사했다는데 대만의 기준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대만은 공고 현가와 공시지가가 전혀 다릅니다. 공시지가는 현 거래 가격의 20% 정도만 반영해서 예. 그걸 세금을 매기는데 단순히 그 양도소득세 산정 기준인 공고 현가 90%를 가져가 잘못 기준을 완전히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예, 정리해 주시죠. 정말 이 책임자들은 처벌받아야 될 정도다. 네. 너희들 왜 그랬느냐 물어보니까 당정에서 무리한 요구가 있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다. 알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 예. 약간만 요약하면 이제 편법, 다시 말하면 이제 국회 동의를 필요 없는 방식으로 공시지가 이용한 방법이다. 네네. 과잉하게 올라가고 있다. 네네. 그래서 징벌적이다. 예. 그다음에 기준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좀 요약을 해주셨어요. 그렇습니다. 김진애 의원님 어떠십니까? 이 공시가격 현실화, 저는 현실화보다는 정상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공시가격 정상화 과정에서 분명히 이게 어느 만큼 세금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서민들 또 중산층에 대해서는 완화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6억 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0.5%씩 완화하는 걸 하고요. 0.05%씩. 그래서 내년에 줄어드는 세금이 약 한 4,7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3년 동안 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당연히 공시 기준이 올라가면 당연히 세율도 나중에 그러니까 많이 증세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좀 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3년 정도 지나면 이걸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저는 이 부분은 참 좋다고 생각하는 게요. 공시가격 현실화 자체는 그냥 정부에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네. 그것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지방세에서 세율을 낮추는 부분을 예. 이걸 개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나서서
행안부에서도 나서 가지고 하는 건데 바로 이것으로 해가지고 상당한 부분을 줄일 수 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꾸 이제 세금 폭탄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이게 종합부동산세 뭐 저기 2005년에 나왔을 때부터 세금 폭탄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만약 세금 폭탄이라고 말을 꼭 쓰시려고 그러면은 한 5%에서 한 15% 정도 사이에는 분명히 일종의 보유세가 전반적으로 좀 오를 수가 있다. 네. 그런데 그 나머지 중산층에들은 크게 무리가 없다. 이번에 이 공시가격 현실화 자체가 굉장히 편가르기, 표를 의식한 정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그 1,800만 채가 됩니다. 주택으로 이야기 1,800만 호수가 되는데 이 6억 원 이하가 한 1,000만 조금 넘습니다. 한 60% 정도 됩니다. 예. 40%의 800만 가구는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람으로 치면은 70%는 이번에 세금 혜택이 예. 1만 원에서 18만 원 혜택이 갑니다. 1만 원에서 18만 원 혜택이 가는데 나머지 40%에 해당한 실제 사람으로 보면 30%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혀 혜택이 가지 않고 그거는 폭등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것이 하나의 표필점 내년에 어떤 지방선거 보궐선거 또 후내년에 있을 대선이라든지 지방선거를 보고 3년을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예. 표필임 정책이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제가 어, 이렇게 장- 좀 중간에 들어가면 안 됩니까? 아니죠. 예. 내가 내 말을 끝까지 듣고 됩니까? 해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공시가격 현실화 했는데 공시가격 현실화를 실제 가격의 90% 이렇게 공시가격, 실제 공시가격이 없는 데는 부동산 가격 100%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런 나라들은 그 우리 같은 양도소득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상속세라든지 증여세 이런 게 없습니다. 서로 비교하기 좀 예. 어렵지만요. 그 나라마다 차이는 있지만은 공시 가격을 하는 나라 치고 100% 하는 나라 없습니다. 90% 하는 나라 없습니다. 시세- 예. 그래서 공시 가격은 상당히 좀 낮게 해야. 공시 가격은 금매할 때는 80% 이하도 팔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경기가 낮을 때도 팔릴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거는 상당히 과하다. 대만의 90%를 가져왔다는 것은 그 어느 예. 도단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마디 더. 논점이 좀 여러 개가 좀 한꺼번에 네, 뭉쳐 여러 있습니다. 개를 예. 한꺼번에 하시기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좀 내가 차근차근요. 이야기하니까. 예. 아니 하니까. 차근차근 드리면은 일단 이제 세금에 대한 건 항상 논쟁이 있었는데 이른바 보유세, 그러니까 재산세와 더불어서 종부세에 관련된 거는 전체적으로 보유세는 좀 올리고 거래세는 이제 취등록세죠. 예. 이거는 좀 낮추는 게 전체적으로 좋다. 그 다음에 공시가격이라고 하는 건 물론 시세대로 하면 참 좋겠으나 시세에 관련된 부분이 이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거는 기준을 같이 하는 게 모든 이제 상당한 부분에 이제 종합성도 좋아지고 정확성도 좋아지고 무엇보다도 이제 국가의 기준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부분에 대한 게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보유세를 어느 정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회적 동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